간장게장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굉장히 짠맛인데, 그리고 어찌 보면 살짝 비린맛도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입안에서 따뜻한 쌀밥과 만나는 순간 모든 미각의 부조화가 일시에 사라지며, 이건 도저히 이 세상의 맛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천상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미각은 과연 어디까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간장게장은 겁나 맛있습니다. 하지만 1인분에 무려 38,000원이나 하는 가격 때문에 1년 중 우리의 입이 밥도둑 간장게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드뭅니다. 그래서 신은 대신 우리에게 스팸을 보내주었습니다. 살짝 과한 듯한 짠맛 뒤에 숨어 대기하고 있는 감칠맛과 무엇보다 쌀밥과의 그 미친 케미는 만약 김과 김치까지 게다가 계란 후라이까지 함께 한다면 간장게장이 부럽지 않은 가성비 최고의 밥도둑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스팸 맛있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 본토에서는 정크푸드라고 외면받는 이 햄이 어째서 유독 한국에서는 세계 전체 판매량 1위를 하며 한 해 4천억 원어치가 넘게 팔리고 있는지, 또 어째서 한국인들은 이 햄이 뭐라고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명절 때만 되면 그 소중한 마음을 이 햄에 담아 선물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팸이라는 단어는 양념을 한 햄이라는 뜻의 영어 스파이스드 햄을 줄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1927년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에는 호멜 스파이스드 햄이라는 정말 아무런 마케팅적 욕망이 엿보이지 않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자 호멀 사장은 이내 엄청난 상금을 걸고 이름을 공모하였고,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케네스 데이누가 이 스팸이라는 이름을 내놓으며 당선하게 되며 스팸이라는 불멸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출판계를 호령했던 초대형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원래 제목은 바로 You Excellent, 칭찬의 힘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도한 아방가르드적인 네이밍 시도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제목을 지은 분께서는 부진한 매출 때문에 전혀 칭찬의 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해당 출판사의 누군가가 재치 있는 새로운 제목을 떠올렸고, 그 제목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였습니다. 제목을 바꾸자마자 한국 출판계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이 책의 성공이 회자가 될 정도로 그 책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마찬가지의 경우로 스팸 역시 이전의 그 영혼 없는 이름에서 스팸이라는 훌륭한 이름으로 바꾸자마자 초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일단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간편함 때문이기도 하였고, 이미 간이 충분히 되어 있어 그냥 대충 조리를 해도 아주 훌륭한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주부들로부터 BTS급 사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스팸은 당시 미국인들은 잘 먹지 않아 매년 엄청난 양이 그냥 버려지던 돼지 목심살, 즉 어깨살을 모아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인 호멜에게는 따따블의 이득을 안겨주는 효자 상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스팸의 대성공 때문에 표정 관리가 잘 안되던 호멜 사장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미군들 뿐만 아니라 연합군들에 대한 무기 원조는 물론 식량과 같은 보급품 원조 또한 책임지고 있었는데, 보관이 용이하고 상온에서 오래도록 상하지 않고 쉽게 조리가 가능하지만 맛이 뛰어난 육류 식량을 병사들에게 제공할 방법을 찾다가 스팸이야말로 마치 딱 그 용도를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정말 완벽한 식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호멜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미군은 물론 연합군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스팸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군들도 스팸을 좋아했지만 독일군에게 대부분의 땅을 빼앗겨 기본 식량은 물론 특히 육류 공급은 꿈도 못 꾸던 소련군들에게 이 스팸은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옛날 엄마들이 한 번에 곰탕을 대략 500인분 만들어 놓으신 후 이후 대략 한 달여간 소금과 랩으로 씌워 놓은 썰은 파, 그리고 원래 있던 김치를 제공하는 것 외 은근슬쩍 추가로 반찬을 만들지 않으시는 그 고도로 계산된 의도적 요리 업무 축소 전략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 역시 병사들이 스팸을 너무 좋아하자 더 이상 추가적인 보급품 개발 없이 그냥 주구장창 스팸만 엄청난 양으로 병사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졌고 병사들은 매일 3끼를 스팸만
스팸만 먹는 것에 빨리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곰탕 역시 그 곰탕을 모두 해치우기 전까지는 절대 자유를 만끽할 수 없듯이 병사들 역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스팸을 먹어야 했고, 그때부터 스팸이라는 단어는 원하지 않는데도 멈추지 않고 엄청난 양으로 계속 밀려오는, 예를 들면 광고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불편한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1945년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리자 병사들은 집으로 귀환하며 다들 군에 남아 돌던 스팸을 엄청 가지고 돌아왔고, 또한 시장에서도 그동안 생산한 스팸 재고가 상당했기 때문에 종전 이후 한동안 스팸은 미국인들에게 정말 지겨운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후로도 싸고 너무 흔한 정크푸드라는 오명을 얻게 되어 여전히 주변 어디에서든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많지만 예전보다는 그 인기가 많이 식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뜬금없게도 한국에서 이 스팸이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한 것입니다. 한국인이 스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수치를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우선 작년 스팸이 미국 본토에서 올린 매출이 총 2,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국에서 올린 매출이 4,200억 원입니다. 매출액에서 지난 2017년 이미 미국 본토를 추월해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1987년 처음 스팸이 한국에 출시된 지 32년 만에 누적 매출 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32년간 한국에서 팔린 스팸의 개수가 총 12억 개인데, 앞서 소개한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군 및 연합군 소속 모든 병사들이 그토록 지겨워할 정도로 너무도 많이 공급한 총량이 고작 1억 개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것보다 무려 12배나 많이 먹은 것입니다. 인구수 평균으로 나누어 보자면 한국인 모두는 각각 지금까지 살아오며 스팸 24캔씩을 먹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미스테리한 일이기 때문에 외국의 언론들이 세상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충분히 취재를 할 만한 흥미로운 현상이며,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BBC가 특집 기사로 지난 2013년에, 뉴욕타임즈 국제판에서 지난 2014년에, 그리고 같은 해 LA타임즈에서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BBC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2013년 당시 한국에서는 스팸이 한국인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였고, 무엇보다 BBC를 놀라게 했던 것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정크푸드로 취급받는 스팸이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도 참 뜬금없지만, 이 희한한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명절 때만 되면 고급스러운 포장에다 가끔은 호사스러운 리본까지 달아 꽃단장하여 서로 선물로 주고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곱창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 때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이 한국식 냉동 곱창이 되었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도 매년 아마존에서 올해는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의 곱창이 팔렸는지가 최고의 뉴스가 되었으며, 또한 미국 맥도날드와 버거킹 그리고 서브웨이에서도 각각 진작에 곱창 메뉴를 내놓고 인기리에 서비스할 정도여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곱창이라는 단어가 최고 중에 최고라는 표현을 뜻하는 새로운 단어로 등록되어, 그래서 누군가 만약 나에게 Hey man, you 곱창 이라는 칭찬을 해준다면 그 칭찬의 힘으로 한 달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게는 진짜 최고의 찬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이가 없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팸이 한국에서 이토록 커다란 인기를 끄는 것이, 그리고 명절 때 주고받는 최고의 인기 선물이 된 지금의 상황이 미국인들에게는 그만큼 놀랍고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스팸을 많이 선물하냐면 1년 중 팔리는 그 4,200억 원의 매출 중에 설날과 추석 딱 이 두 기간 동안 선물용으로 팔리는 게 무려 3,000억 원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매출의 거의 4분의 3이 설과 추석 대략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아닌 제가 봐도 진짜 신기한 미스테리한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스팸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특히 어째서 스팸이 최고의 명절 선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직후 한국은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고 고기는 더더욱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풍부했던 미군 부대는 마치 천국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서는 햄부터 초콜릿까지 세상 맛있고 귀한 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를 이어오면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햄이나 가공식품들 중 특히 스팸은 최고로 귀한 음식이었고, 오직 미군 쪽에 연줄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특별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두루마리 휴지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그게 워낙 신기하고 또 귀한 물건이어서 당시 서민들은 그걸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부의 상징 비슷한 것이 되어버려 자가용을 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량 뒷부분에 유리 있는 데 아래에 턱하니 두루마리 휴지를 올려놓고 다니는 것이 요즘의 상황에 비하자면 일종의 명품 플렉스를 하는 것처럼 꽤 흔한 의시대기였다고 합니다. 스팸 역시 처음 한국인들에게 소개될 때 일종의 명품 비슷한 것으로 포지셔닝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흔해지고 또 그래서 그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지금에 와서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뭐 스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기뻐 펄쩍 뛰며 춤을 추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돌려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받으면 웬만해선 다 좋아하는 최고의 선물거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러시아 영상들이 꽤 많은데 그 영상들에 등장하는 러시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희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사복 경찰이나 마피아들도 다들 아디다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 러시아 국민 유니폼으로 보아도 될 정도로 러시아 청소년들부터 불곰 삼촌들을 넘어 할아버지들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들 삼선 아디다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서 아디다스가 크게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는 바로 얼마 전까지 독일과 근 5년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비록 결국 승리하기는 했지만 독일군에 의해 1100만 명의 소련군 병사와 2000만 명의 민간인을 희생당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는 독일,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서독으로부터의 물건 수입을 철저히 금지시켰고 그걸 유통시키는 죄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소련에서 엄격하게 다스렸다고 하면 그건 실제로 꽤 엄격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고 결국은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6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80년대까지 아디다스는 마치 마약과 비슷한 물건이 되어 소련의 암시장에서 엄청나게 뻥튀기 된 가격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에서는 삼선이 들어간 검은색의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는 것은 마치 앞서 차 뒷유리 아래에다 두루마리 휴지를 플렉스하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부의 상징이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독일이 통일이 된 데다 독일 통일 이후 불과 4년 만에 소련 연방까지 붕괴해버려 이제 사실상 아디다스는 더 이상 암거래 대상이 아닌 그냥 아무데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귀한 물건으로 유통되었던 그 삼선 아디다스가 러시아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최고의 명품이라는 인식이 그들의 무의식 아주 깊은 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상황이라 오늘날까지도 아디다스는 러시아의 국민 추리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첫인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도 스팸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정크푸드 인식과는 크게 다른데 사실 한국에서 스팸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것은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팸이 한국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스팸이 실제로 맛이 꽤 괜찮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주식인 따뜻한 쌀밥과의 그 궁합은 참치 김밥과 컵라면의 조합만큼이나 빈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게다가 거기에 김과 김치까지 더해지고 약간 욕심을 부려 그 스팸 구운 기름에 계란 후라이까지 하나 만들어 옆에 놓고 거기에 따뜻한 국물까지 곁들인다면 이건 사실 임금님의 밥상도 부럽지 않은 완벽한 한 상이 완성이 되는데 그 조합에 필요한 모든 요리들, 그러니까 쌀밥에 김, 그리고 김치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국물까지 모두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기 때문에 스팸만 있다면 특히 자취생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의 경우 또는 곰국조차 끓이기 귀찮아 하시는 살짝 게으르신 엄마가 있는 집에서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그러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스팸이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지난 2016년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5만원 이하짜리 선물이 각광을 받으며 선물로서의 스팸의 인기는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스팸은 미국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1987년부터 한국의 CJ 제일제당이 라이센스를 받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크푸드라는 미국의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보다 질 좋은 고기와 재료들을 사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의 스팸에 비해서 한국의 스팸이 훨씬 더 건강하고 맛이 좋다는 평 또한 있습니다. 사실 스팸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팸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일단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한국인
한국인들은 그걸 한국 음식과 조화롭게 요리해 먹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애초에 베이스가 되는 한국 음식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본토에서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스팸의 경우 미국의 정크푸드 스팸과 한국인들이 즐기는 스팸은 그 질과 맛 그리고 아주 살짝 무리수를 두자면 그 격에서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스팸 먹을 때 프라이팬에 그냥 대충 구워 앞서 소개한 그 천상의 조합인 밥, 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와 함께 먹어왔는데, 이번 영상을 만들며 알게 된 하와이의 스팸 무스비야말로 제가 스팸과 맺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번 연휴 때에는 집에 들어오는 스팸들 가지고 안에 무말랭이나 백김치, 다양한 종류의 치즈도 좀 넣어보면서 나만의 스팸 무스비를 만들어 먹어볼까 합니다. 모두들 올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 풍성함과 편안함이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추석 즉 땡스기빙이란 우리 삶의 소소한 축복들을 돌아보고 헤아리며 잊고 있던 감사한 마음을 갖는 1년 중 가장 소중한 기회임을 상기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감사의 대상을 찾아 진정 소울 가득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